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판 동의보감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에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겨울철 첫 감기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던 62세 남성이 단 3일 만에 폐렴으로 쓰러진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겨울 초입의 감기가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폐렴으로 급격히 진행되는지,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또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근거를 말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62세 최모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평소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말 회사에서 동료 한 명이 심한 감기를 앓았고 며칠 뒤 최 씨도 목이 칼칼해지며 기침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감기겠지.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니어에게 감기는 젊은 사람처럼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폐 기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폐의 탄성이 떨어지고 기관지 점막이 얇아지고 점액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바깥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을 이겨내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감기가 폐 아래쪽까지 빠르게 내려가며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기침이 전날보다 훨씬 심해졌고 숨이 조금 찬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출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숨막히는 듯한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주저앉았고 가족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산소 포화도는 이미 8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시니어에게 감기는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겨울 첫 감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의 감기가 왜 이렇게 빠르게 폐렴으로 진행되는지 현대의학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폐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탄력은 점점 떨어지고 기관지 점막은 얇아지며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더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또한 가래를 배출하는 움직임도 어려워져서 감기 바이러스가 폐 아래쪽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의 건조한 공기입니다.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는데 이 건조함은 기관지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 폐는 그야말로 적들의 공격을 동시에 받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침약과 감기약의 오남용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감기를 억누르기 위해 기침을 멈추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침을 억제하는 약은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폐렴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래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세균은 폐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표적인 성인병을 가진 시니어는 폐염증이 생기면 심장이 추가로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될 때 호흡곤란이 더 빠르고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최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폐렴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특히 시니어는 열이 높지 않아도 폐렴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전조 증상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평소보다 훨씬 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 둘째, 숨이 약간만 걸어도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 셋째, 기침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깊어진다. 넷째,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난다.
5째, 가래 색이 노랗거나 초록빛으로 변한다. 6째, 고열이 없어도 의심해야 한다. 7째,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 이 중 2가지 이상 느껴진다면 감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겨울과 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을 폐가 가장 약해지는 계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음의 기운이 깊어지고 기혈의 순환이 더뎌지며 이때 찬 기운은 가장 먼저 폐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폐를 따뜻하게 하고 건조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철 폐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음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도라지를 폐를 윤택하게 하고 담을 삭인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기를 흐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겨울철 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품입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열을 내리고 폐를 시원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니어의 폐 건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완화해주고 기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도라지와 배를 함께 끓인 도라지 배즙은 겨울철 대표적인 폐 보양식으로 손꼽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또 폐기를 열어주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따뜻한 물로 체내 순환을 도와주고 폐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겨울폐 건강관리법이 현대의학과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찬 기운이 폐를 먼저 상하게 한다고 했고 현대의학에서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염증을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생강이 폐를 데운다는 동의보감의 기록은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항염작용을 한다는 점으로 설명됩니다. 도라지가 가래를 삭인다던 기록 역시 현대 감기약 성분 분석에서도 도라지 사포닌이 가래를 묽게 배출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전통과 현대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니어가 12월 첫 감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상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외출 전 10분 동안 실내에서 몸을 천천히 데워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폐와 혈관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하루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며 최소 1리터는 섭취해주세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폐 기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물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따뜻한 도라지 배즙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 널기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넷째, 생강 23조각을 차 형태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생강은 몸을 데워주고 면역 기능을 도와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감기가 시작되면 앞서 말씀드린 전조 증상들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기침이 심해졌는지, 숨이 차는지, 식은땀은 나는지. 이 세 가지는 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째, 가벼운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실내 걷기, 어깨 등 스트레칭, 그리고 잠깐의 복식 호흡은 폐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폐렴으로 쓰러졌던 최 씨는 다행히 빠른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니어에게 감기는 절대로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 첫 감기는 더 위험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현대의학에서도 겨울은 폐가 가장 약해지고 외부의 찬 기운이 폐를 상하게 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를 조심하고 감기가 왔다면 폐를 따뜻하게 보호하며 조금이라도 숨이 차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판 동의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